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빠르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재료 진흥화 관리 이커머스 연동의 어플리케이션 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이상순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발표는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및 구현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석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발표하는 동안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히 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앱을 설계하기 전 저희는 두 가지의 통계 자료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량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총량이 해마다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 발생량의 90%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97% 정도가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매년 발생량의 90% 정도만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생선뼈, 계란 껍데기, 돼지 비계, 된장, 이 중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정답은 넷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앱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르게 구분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도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총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전체의 50%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자료를 보면 적은 인원수의 가구일수록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이 많고 상하거나 오래되어 버리는 음식물이 많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과 상하거나 오래되어 버린 음식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앱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식재료 정보 검색, 챗봇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음식물을 먹고 남기는 문제는 정량화되지 않은 레시피로부터 야기됩니다. 만약 정량화된 레시피를 제공한다면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을 줄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먹고 남은 음식의 보관 방법을 종류별로 제공해 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남긴 음식도 버리지 않고 다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세 번째, 상하거나 오래되어 버리는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취미가 요리라서 직접 식재료를 구매해서 요리를 해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살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아있는 식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언제 샀는지 기억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재료 구매일을 기준으로 보관 기한을 제공하고 기한이 임박하게 되면 알림을 보내야겠습니다. 또한 보관 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요리에 쓸 수 있도록 그 식재료가 들어가는 레시피 중 사용자가 선호하는 레시피를 선별해 추천 레시피로 제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구사항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식재료 관리와 처리를 위해 식재료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량화된 레시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레시피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더하여 사용자가 선호하고 보관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레시피를 추천하여 식재료의 보관기한이 다하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챗봇을 통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보관하는 방법 등 음식물 쓰레기 저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를 통해서 냉장고 내부 온습도와 냉장고 내부의 식재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하게 냉장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계입니다. 먼저 서비스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앱에서는 유저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서버에서는 주로 크롤링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요청받은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또 요청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보관기한 임박 식재료에 대한 정보나 추천 레시피에 대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앱으로 전달합니다. 하드웨어 센서 구성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는 전용 CSI 포트에 연결되고 온습도 센서는 아두이노에 연결됩니다. 아두이노는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하여 서버와 통신합니다. 메뉴 구성도입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거쳐 앱에 접속하게 되면 나의 냉장고, 오늘의 레시피, 식재료, 장바구니, 계정 관리에 대한 탭이 있습니다. 나의 냉장고에는 우리 집 냉장고의 상태와 재고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냉장고에 등록한 식재료의 보관기한을 카운트하며 보관기한이 임박한 상품에 대해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오늘의 레시피에서는 인원수에 맞게 정량화된 레시피를 제공하여 남는 음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관기한이 임박한 식재료가 들어가면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레시피를 추천하여 식재료의 보관기한이 다 하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레시피는 사용자 협업 필터링을 통해 걸러냅니다. 이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료에서는 각종 식재료의 구매, 보관, 처리 방법을 제공하여 쉽게 상하지 않도록 식재료를 관리하게 하고, 올바른 처리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가능성에 기여합니다. 장바구니에서는 장바구니 목록을 관리하고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 정보와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매 링크도 연결해 두었습니다. 기능 흐름도입니다. 각각의 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능화된 식재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서 냉장고에 식재료 넣기를 하면 여기 있습니다. 구매한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어 보관기한을 자동으로 카운트하며 레시피에서 장바구니 식재료 넣기를 하면 레시피에 필요한 식재료에서 나의 냉장고에 없는 식재료를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추가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애호박을 포함하는 식재료를 장바구니에서 구매해 냉장고에 넣기를 했다. 그러면 들어가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관기한이 카운트다운 되고, 오늘 된장찌개 레시피를 보고 내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바구니에 된장, 애호박, 두부 등을 넣고자 할 때 장바구니에 식재료 넣기를 하면 냉장고에 있는 애호박을 빼고 나머지 필요한 재료만을 장바구니에 추가해 주는 겁니다. 알고리즘 명세서입니다. 앞서 추천 레시피에 사용자 협업 필터링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는 레시피에 평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이를 벡터화하고 사용자 간의 코사인 유사도 행렬을 구하여 자신과 유사한 사용자가 선호하는 레시피를 추천합니다. 하드웨어 설계도입니다. 아두이노에서 DHT22 모듈을 사용해 온습도를 측정하며 라즈베리 파이로 송신할 예정이므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전용 적외선 광각 카메라를 연결해 냉장고 내부를 찍을 수 있게 합니다. 개발 및 구현입니다. 먼저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특별히 각기 다른 수의 재료와 설명을 관리하기 위해 레시피 테이블을 3개로 나누어 외래키 관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핵심 소스 코드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크롬 모듈로 스케줄링하여 보관기한을 카운트다운하고 임박한 식재료에 대해 알림을 보냅니다. 챗봇은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가져와 사용합니다. 앱에서 질문 내용과 함께 요청이 오면 서버에서 인증 정보와 함께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전달하고 다시 응답을 받아 앱으로 전달합니다. 시연 영상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을까요?